31번입니다. 기계 제도에서 사용하는 이 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수문선과 외형선, 중심선이 한 장소에 겹칠 경우, 즉 이러한 물체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이렇게 파져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했으면 이렇게 이제 파져 있으면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여기가 외형선으로 보이지만 여기는 이제 빈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기도 수문선이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 바라봤을 때 이런 수문선보다는 외형선이 더 우리가 제도에서는 더 우선으로 표현이 되어야 될 선이기 때문에 이게 외, 숨, 절, 중, 무, 치, 치수선, 치수보조선. 자, 외형선보다도 더 우선으로 하는 게 숫자나 문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숫자나 문자가 가장 밖에서 보이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고, 외, 숨,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선이나 치수보조선, 이 순서대로 보인다. 그래서 외형선이 가장 두 번째로 보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얘는 맞는 거고요. 그래서 지시선은 가는 실선으로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선은 가는 이점세선으로 표시합니다. 자, 무게중심선은 가는 이점세선으로 표시를 한다. 그 다음에 대상물이 보이는 부분의 모양을 표시할 때는 굵은 실선을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외형선 여기 부분은 굵은 실선이라고 이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32번. 도면 작성 시 가는 이점세선을 사용하는 용도로 틀린 것은, 자, 가는 실선은요, 이제 가는 실선은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봤을 때 0.25 혹은 1호 혹은 0.35. 자, 요 정도를 우리가 가는 실선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뭐 용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외형선은 보통 0.5 정도, 그 다음에 굵은 실선은 0.7 이상을 우리가 굵은 실선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데, 뭐 1 이상은 아주 굵은 실선이죠. 물론 이것은 선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요. 이 가는 이점세선은 이러한 선들에다가 중간에 이렇게 쇠선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가는 이점세선으로 하는데, 자, 여기 길이가 긴 물체의 생략된 부분의 경계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선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라서 표현을 한다. 이런 경계선은 우리가 가는 실선으로, 이점세선이 아닌 그냥 가는 실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자, 공차는 이 빈 공간의 차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공차의 종류와 기호가 잘못 연결된 것은, 자, 우리가 직선이나 네모나 이런 길이는 정확하게 몇 센치다. 그래서 오차는 이 0.5다. 이렇게 정확한 치수 10에 대한 뭐 플러스 마이너스 0.5다.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형상인 게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을 줬을 때 이러한 밑면에 대한 직각도가 어떠냐, 이러한 기하학적 형상에 대한 공공의 차이, 빈 공간의 차이, 내가 규정돼서 이 정도는 양품이다라는 이러한 공간의 이 유격의 차이, 그걸 우리가 공차라고 하는데, 이런 기하학적 형상은 이러한 다양한 공차로서 이제 규정을 둡니다.
자, 그래서 기하공차는 외워야 됩니다. 외워둬야 되죠. 그래서 모자, 위, 흔으로 암기를 합니다. 자, 기하공차는 자, 모자, 위, 흔이 있고요. 모양 공차, 자세 공차, 위치 공차, 흔들림 공차. 그래서 모양 공차에는 진평진원 선면, 자세 공차에는 평직경, 위치 공차에는 위동대, 흔들림 공차에는 원혼. 이렇게 암기하시고 각각의 기호들도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하공차는 보통 한 회당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암기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잘못 연결된 거 진원도, 경사도, 직각도, 이거는 이제 대칭도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평행도에 대한 공차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여기 평행도가 있습니다. 34번입니다. 자, 여기 이와 같은 이제 그림이 있을 때 이 그림에서 다음과 같이 치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와 여기의 사이에서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호라고 합니다. 호의 길이를 표시를 할 때 이와 같은 이 치수 기호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다 있듯이 이렇게 호의 치수, 즉 호의 길이를 이렇게 표시를 한다.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와 여기에서 이 호가 아니라 직선 길이는 우리가 이 현의 치수라고 합니다. 35번입니다. 우리가 치수를 배치하는 방법에는 우리 크게 4개 있어요. 직렬, 병렬, 그 다음에 누진, 좌표. 자, 이렇게 치수기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개별 치수들을 하나의 열로서, 열이란 이렇게 하나의 열로서 기입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면 일반 공차가 차례로 누적되어도 문제없는 경우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직렬치수 기입법이다 라고 이제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6번. 투상이란 이런 이제 던진다. 던질 투예요. 코끼리상. 자, 나의 눈을 코끼리에 던져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 이게 이제 외국에서 이제 넘어온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투상도라는 명칭이 전래됐습니다. 자, 그래서 물건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이제 도면을 나타내는 건데 옳지 않은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투상도를 그릴 때는 자, 1번 볼게요. 대상물의 모양이나 기능을 가장 명확히 표시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투상도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면도에 대부분의 치수를 기입을 하고 있죠. 자, 조립도나 주로 기능을 표시하는 도면에서는 대상물을 사용하는 상태로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대상물을 가로로 놓인 상태,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로 놓고 이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그리지는 않습니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가공하는 이 순서에 따라서 그린다든지 이렇게 안정된 상태로 가로로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주투상도를 보충하는 다른 투상도를 되도록 많이 그릴 경우에는 작업자가 도면을 보고 제품을 만들 때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투상도는 가급적 적게 그리는 것이 최대한 이 만드는 사람에게 대한 혼란도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번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37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면이 구비하여야 할 기본 요건이 아닌 것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면의 표면 거칠기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가공 방법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자, 도면의 작성 방법에 있어서 설계자가 임의 창의성을 발휘해서는 안 되고 규격에 맞는 그런 도면 표시 방법에 의해서 작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 요건이 아니므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무역, 즉 해외에 수출이나 수입을 할 때, 그 다음에 기술교를 위해서는 국제적 통용성, 이 ISO나 이런 이제 국제 규격에 맞는 이런 규칙에 맞게 이제 도면이 작성돼야 되고, 대상물의 도형이나 크기, 모양, 자세, 위치 등의 정보를 당연히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8번. 자, 다음 투상도에서 A-A, 즉 물체를 이렇게 자르고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합쳐져서 하나의 물건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하나에서. 그래서 이렇게 잘라는 게 요거, 이렇게 자른 게 요겁니다. 자, 다음 투상도에서 A의 단면인 거고,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요렇게 단면 표시가 됐는데요. 이렇게 됐죠. 근데 요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도 단면 표시가 있어야 되므로, 자, 요거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없는 이것은 정답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얘와 얘는 하나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해칭선이 다르면 안 돼요. 하나의 제품은 하나의 그 형상을 띈 제품에는 이렇게 같은 방향의 이 해칭선을 그어줘야 되므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이러한 이게 나눠졌을 때 얘가와 얘가 결합을 시켰을 때는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으나 하나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시를 한다. 그거 암기를 해 두십시오. 자, 39번입니다. 자, 단면을 나타내는 방법. 단면이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거를 단쳤다. 그래서 이렇게 잘랐을 때 그 면. 그게 단면입니다. 이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 뭐 단면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해칭선이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거. 자, 스머징은 여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색칠하는 게 스머징입니다. 자, 해칭선은 동일 부분의 단면인 경우 같은 방식으로 도셔야 된다. 38번과 같은 게 그 내용입니다. 자, 해칭 부위가 넓을 경우, 그 다음에 해칭을 할 범위의 외형 부분에 해칭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자, 해칭 부분이 너무 넓으면 그냥 이렇게 해칭물을 제한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경우에 따라서 단면 범위를 매우 굵은 실선으로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접하는 얇은 부분의 단면을 나타낼 때는 자, 0.7mm 이상의 간격을 가진 완전한 검은색으로 도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실제 기하학적 형상을 나타내어야 한다. 자, 이때는 뭐냐면 0.7mm 이상의 간격을 가진, 그러면 이게 이제 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0.7mm 간격으로 계속 표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얇은 부분은요 그러지 않고 그냥 굵은 실선으로만 표시를 해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하나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린더가 이렇게 실린더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위에 얇은 가스켓이 여기 얹혀지겠죠. 이렇게 얹혀지면 그 위에 다시 다른 제품이 이렇게 와서 이제 얹혀져서 이게 결합이 될 텐데, 이 가스켓 같은 경우에는 0.7mm 단위로 간격을 두면 더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냥 굵은 실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그냥 언뜻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받아들여서 암기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인접하는 얇은 부분의 단면을 나타낼 때는 아주 굵은 실선으로 한 줄로 표시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40번입니다. 재료의 기호와 그 명칭으로 틀린 것은? 자, SM 20C. 자, 기계구조용 탄소 강제가 SM입니다. 자, 회주출 부문 그레이캐스트 GC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표현이고요. 자, 스틸 포징. 자, 포징이 단조예요. 그래서 스틸 포징이라고 해서 탄소 강이야 단강품이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은, 자, 요거는 와이어죠. 자, 피아노 와이어. 그 다음에, 자, 스틸 프레셔 파이프 라고 해서 우리가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40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41번입니다. 도면의 촬영, 복사, 촬영하거나 복사, 그 다음에 도면 접기. 이것의 편의를 위해서 중심 마크의 선 굵기는 우리가 0.7로 규정을 합니다. 이거 암기할 사항입니다. 자, 촬영이나 복사, 도면 접기를 위해서 중심 마크는 우리 0.7로 한다. 여러분들 실기 시험 보실 때 중심 마크 0.7로 하시는 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정답 3번입니다. 자, 42번. 최대 허용 치수가 구멍 이거고 축이 이거고요. 최대 이거였고 최소 구멍이 이거고 축이 이겁니다. 자, 이럴 때 끼워 맞출 종류는 뭐냐? 자, 우리 제품과 제품을 끼울 때요. 구멍이 있을 때, 자, 축이 이렇게 얇으면 헐거움, 여기 공차가 많죠? 공간이 많아서 이게 헐거움, 딱 맞으면 중간, 축이 너무 크면 억지. 물론 안 껴지면 안 되겠죠. 끼워진다는 전제하에 축이 더 크면 억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구멍이, 최대 허용 치수는 구멍이 이거고 축이 얘입니다. 자, 구멍이 훨씬 크죠? 최소 허용 치수는 50과 축이 이거예요. 구멍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헐거움 끼워 맞춤. 우리나라는 구멍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구멍이 더 크기 때문에 헐거움이다.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43번. 치수선에는 치수 끝을 의미하는 기호로 단말 기호. 자, 끝나는 기호다. 자, 말 기호와 기점, 시점 기호를 사용하는데, 자, 다음 중 단말 기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냐?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이 표시는요, 요거는 이제 기점 기호입니다. 기점, 시작하는 기호, 즉 기점 기호고요. 나머지 여기 요거는 이 끝나는 기호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4번이 기점 기호다, 시점 기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44번. 자, 그림에서 가부가 여기 있죠. 자, 가부와 나부, 이 두 개의 베어링을 같은 축선에서 조립하고자 한다. 이 축선, 이게 축선입니다. 이런 축이 있을 때 이와 같이 조립을 하려고 한다. 가부에, 즉 여기 부분에 데이텀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텀은 이겁니다. 데이텀이란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 측정을 하려고 할 때 일반 자가 있으면 우리 그냥 물체를 그냥 여기서 여기 그냥 자를 놓고 그냥 대면 돼요. 측정하면 되는데, 이런 기하학적 형상은 직각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행도가 있고 경사도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떤 기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측정했을 때 직각이냐, 어떤 기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행이냐 경사냐, 그 기준은 여기 요 삼각형의 요 면, 요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이텀 A로 하자. 그래서 요 면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부의 데이텀을 기준으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나부의 기하공차를 적용하고자 할 때 올바른 기하공차의 종류는 뭐냐?
같은 축선에서 조립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이 같아야 돼요. 중심. 그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축선이 같기 때문에 같은 중심을 가져야 돼서 우리 이걸 동심으로 한다. 그래서 자, 얘와 얘는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크기가 다르지만 중심은 하나다. 이와 같은 뜻인 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45번입니다. 45번은 정투상도를 보고 입체도를 찾는 문제입니다. 크게 어렵진 않는데 이거를 많이 안 본 친구들은 그냥 그림이 복잡해 보여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봤을 때요. 제3각법이란 정면도, 평면도 위에서 바라본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바라본 우측면도가 여기 있으면 삼각법, 여기 있으면 제1각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냥 먼저 간단하게 여기 정면의 형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외형선이 나타나줘야 되고, 자, 여기에 특징을 먼저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이와 같은 외형선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외형선이 보여요. 외형선이 보이면 여기서 여기 보이죠? 여기 이렇게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근데 여기는 여기 선이 없네요. 그래서 얘는 일단 제외, 탈락. 자, 여기도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가 위에 네모가 있어야 돼요. 여기처럼. 여기나 여기처럼 네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 탈락. 그러면 얘와 얘가 있는데 여기서 바라봤을 때 여기 우측면도에 보면은 이렇게 외형선이 보이는데요. 자, 여기는 보이지만 여기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정답이 2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푸시면 됩니다. 자, 46번입니다. 스프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46번은 자, 코일 이 스프링은 다음과 같은 이러한 이제 기준으로 이제 그리기 때문에 얘는 뭐 문제 푼다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동일한 문제가 계속 출제되므로 계속 그 부분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거예요. 자, 코일 스프링은 일반적으로 하중이 걸리지 않는 상태로 그립니다. 왜냐하면 하중이 걸리면 이렇게 막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코일 스프링은 하중이 걸리지 않는 상태로 그린다. 자, 코일 스프링에는 특별한 단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없으면 오른쪽으로 감은 스프링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일 스프링의 양 끝을 제외한 동일 모양의 부분의 일부를 생략할 때는 생략하는 부분의 선지름의 중심을 가는 1.세선으로 나타낸다. 자, 우리가 코일 스프링이 이렇게, 자, 근데 얘가 소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요 굵기는 이렇게 되죠. 이거를 소선이라고 합니다. 소선인데 이 중간을 표시를 숨길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1.세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런데 4번은요. 모양만을 간략도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스프링의 중심선만을 이 가는 1.세선, 가는 실선으로 나타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7번입니다. 자, 나사를 제도할 때 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숨겨진 나사를 표시할 때는 나사산의 봉우리, 이 봉우리는 즉 바깥지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 이건 가는 파선으로 나타내고요. 자, 숨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밑 안지름이죠. 골밑은 그냥 일반 보통의 파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의 틀린 표현이고요.
여러분 나사 제도에 대한 것은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 아니지만 그래서 요거 1번, 2번, 4번에 대한 것은 이제 암기를 해두셔서 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면에서 본 그림이나 단면도에서 나사잔의 봉우리는 즉 바깥지름입니다. 봉우리는 굵은 실선으로 그 다음에 골밑 이것은 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자 나사의 끝면에서 본 그림에서 나사의 골밑은 가는 실선으로 그리는데요. 원주의 4분의 3에 가까운 원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나사부의 길이 경계는 길이 경계가 보일 경우는 무조건 굵은 실선. 이건 나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도 도면을 표시할 때 외형에 보이는 선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47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8번입니다. 자, 스프로킷 휠. 자, 이와 같은 그림을 이제 스프로킷 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체인이 걸리는 거죠. 자, 스프로킷 휠의 도시 방법. 도면의 표시가 도시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축방향이란 뭐냐? 축방향은 우리가 이 스프로킷 휠이 어디 끼워지냐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축에 이렇게 끼워지겠죠.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해서 끼워지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가 축방향이라서 바라보는 게 요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축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바깥지름은 굵은 실선, 이 피치원은 가는 1.3선입니다. 자, 그런데 축방에서 볼 때 이 뿌리원은 가는 2.3선이 아니라 그냥 가는 실선, 가는 쇠선으로 우리 표시를 합니다. 혹은 뭐 생략도 가능하지만 뭐 굵은 파선으로도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이제 가는 실선으로 자 가는 실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9번입니다. 용접 기호에 대한 문제인데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판과 이러한 판을 서로 녹일용 붙일접입니다. 그래서 녹일용 붙일접 용접. 자 이러한 회전하는 롤러의 사이에서 이 두 개의 판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용접시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심용접이라고 하고 기호는 이와 같이 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요거를 이해하시고 이렇게 심용접은 이렇게 한 부분을 이렇게 스팟 하는 게 이런 스펀 용접 그 다음에 이건 서페이싱 자 표면을 용접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플러그 용접 한 부분만 이러한 부분에서 한 부분만을 녹여서 이러한 밑판과 용접하는 게 이 플러그 용접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기호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용접 기호는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런 4개 정도는 자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자 50번 자 베어링 안찌름 구름 베어링에서 베어링 안찌름 고르는 문제가 거의 매회 나오죠. 자, 이거는 암기했기 때문에 이거 형식과 하중 말고 뒤에가 3자리냐 4자리냐에 따라 달라지죠. 6이 예를 들어서 7이다. 그럼 이거는 베어링 안찌름이 7mm. 자, 9다. 그럼 9mm죠. 자, 그런데 두 자리면은 6, 2에서 00 이건 암기해야 돼요. 01, 02, 03, 04부터는 곱하기 5를 하면 돼요. 그러면 5, 4, 20. 베어링 안찌름 20mm가 되는데 이거 3개 남겨야 됩니다. 00 10mm, 01 12, 02 15, 03은 17mm. 자, 그래서 03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거 무조건 암기하셔야지 됩니다. 자, 51번. 자, 얘는 딱 보고 밸브 기호를 알으셔야 되는데, 자, 얘는 우리 각이죠, 있죠. 이건 선과 요 선 사이에 일단 각이 있습니다. 이 중심을 봤으면 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앵글, 각졌다 그래서 앵글 밸브에 대한 기호입니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52번. 자, 축의 도면 표시 방법. 그래서 축의 도시 방법이죠. 자, 축의 도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즉 잘못된 것은, 자, 축을 그릴 때는 절대 길이 방향으로 단면을 도시하지 않습니다. 즉 축을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이 방향으로 절대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라봤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축은 길이 방향으로 단면 도시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할 때는 이렇게 단면 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표현을 합니다. 얘를 단면에 했다고 했을 때. 그래서 5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3번. 자, 일반적으로 키의 호칭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키를 호칭할 때는 키의 종류가 뭐냐, 자, 길이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호칭 치수가 어떻게 되냐. 자, 그렇지만 인장 강도를 표현하진 않아요. 자, 여기 보면은 키의 표시 방법이 있는데 인장 강도는 없죠. 자, 그래서 5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4번입니다. 나사를 나타내는 표시 기호 중에서 틀린 거. 자, 미터 가능 나사는 M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R은 관용 테이퍼 수나사를 나타내고요. 관용 테이퍼 앞나사는 RC입니다. RC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2번은 틀린 거고, 전구 나사는 E 맞고요. 관용, 자, 즉 파이프용 관용 평행 나사는 G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5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5번. 자, 스퍼기어 기어를 제도할 때 축방향에서 본 그림. 자, 우리 아까 축방향은 이와 같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보이는데요. 자, 이와 같이 보이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축방향에서 제도할 때요, 이 골원, 여기, 자, 이 뿌리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는 실선, 가는 1.3선, 굵은 실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는, 순서대로 가는 1.3선, 자, 굵은. 자, 이건 피치원이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 이 끝원은 가는 실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기어는 이런 식으로 풀으시면 돼요. 자, 56번 가겠습니다. 56번. 모듈이 2랍니다. 자, 이렇게 쓰면 좋아요. 모듈이 2고, 이수 Z가 30인데, 스퍼기어에서 이 끝원의 지름은 어떻게 되냐. 자, 이 끝원이죠. 이 끝원의 공식은 뭐냐. 자, 얘는, 자, 지름인데요. 이 끝이라고 그래서 D5라고 주로 쓰기도 합니다. 자, 피치원은 D. 자, 이 뿌리원은, 자, 인이라고 해서 DI.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 D는 MZ죠. MZ. 그래서 얘는 PCD, 즉 플러스 EM 모듈 두 개를 더하면 우리가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MZ 60이죠. 자, 더하기 EM 4, 64.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기어는 이렇게 기어 2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얘가 피치원이에요.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아래 부분은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있겠죠? 자, 뭐 그냥 편안하게 4개만 그려 볼게요. 자, 요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얘와 얘 사이가 PCD입니다. 즉 D는 피치 서클 다이아미터. 근데 여기와 여기는 M이에요. 크기가 모듈하고 같아요. 자, 여기는 지금 작게 잘못 그렸는데 피치원이 요쯤 있어요. 자, 여기와 여기 사이가 M, 여기와 여기 사이는 좀 더 길어요. 1.25M이에요. 자, 그래서 PCD에다가 위아래니까 EM을 더하는 게 이끝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5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7번. CAD 시스템에서 원점이 아닌 주어진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딱 끝나는 이 점으로 해서 하는 것은 상대 좌표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58번. CAD 작업 시, 자, 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3차원 모델링에는 와이어프레임, 서피스, 솔리드 모델링이 있고요. 자동적인 최적 계산을 위해서는 솔리드 모델링보다는 서피스 모델링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 이것은 아니죠. 자, 무조건 최적 계산은 최적은 3차원인 솔리드 모델링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틀린 거죠. 자, 솔리드 모델링은 와이어나 서피스 모델링에 비해서 데이터가 무거워서 높은 처리 능력이 필요하고요. 자, 선으로 표현한 거, 자, 면 표현한 거, 자, 면을 쌓아서, 자, 면이 아닌, 자, 입체 형상으로 속이 찬 입체 형상이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가 더 많아요. 자,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된 방향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것도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바라봤을 때와 여기서 바라봤을 때는 다 해석이 다를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9번입니다. 자,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자,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컴퓨터로 도움을 받은 설계. CAD 시스템의 출력 장치가 아닌 거. 자, 플로터 출력하죠. 프린터도 출력하죠. 키보드 입력이죠. TFT LCD 화면 표시 출력 장치. 정답은 3번 입력 장치다. 자, 그 다음에 60번. 컴퓨터에서 CPU와 주 기억 장치 간의 데이터 접근 속도 차이 극복을 위해서 중간에 만드는 고속의 기억 장치놀이 캐시 메모리입니다. 캐시 메모리 이거 종종 등장하니까 암기하십시오. 자,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윈큐 문제집을 기반으로 해서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